첫째 장, 얼음 위의 전쟁, 페이푸스 호 전투의 시작. 오늘날 거의 잊혀진 전투 중 하나인 페이푸스 호 전투는 중세 유럽의 군사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242년 4월 5일, 러시아 노브고로드 공화국의 알렉산드르 네스키와 독일 기사단이 얼음이 덮인 페이푸스 호수 위에서 맞붙은 이 전투는 얼음 전투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중세 동유럽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페이푸스 호 전투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동유럽의 복잡한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세기 초반, 동유럽은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독일 기사단은 십자군 전쟁의 여파로 발트해 연안의 이교도와 동방 정교회 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정과 함께 영토 확장을 목표로 했으며 페이푸스 호수 인근 지역은 이들의 군사적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노브고로드 공화국은 동방 정교회의 중심지 중 하나로 독일 기사단의 침략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네브스키는 이미 1240년 스웨덴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명장으로 그의 군사적 전략과 지도력은 이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당시 러시아의 방어 전략이 독일 기사단의 중세 서유럽 전술과 어떻게 대조되었는가입니다. 독일 기사단은 철갑으로 무장한 중세 기병들을 앞세워 돌격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서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전술을 동일하게 동유럽에서도 적용하려 했지만 네스키의 군대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네스키는 더 가벼운 무장을 한 기동성 있는 병력을 조직하여 독일 기사단의 기병 돌격을 방어했고 전투는 점차 얼음이 얇아지는 페이푸스 호수의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투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기사단의 중무장 기병들이 얼음이 깨지면서 호수에 빠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의 묘사가 아니라 당대 전술의 약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독일 기사단의 강력한 중무장은 서유럽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얼음 위라는 독특한 환경에선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스키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능숙하게 활용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페이푸스호 전투가 단순히 독일 기사단의 패배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전투는 중세 동유럽의 종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독일 기사단의 동방 정교회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감소했으며 러시아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전투의 전략적 중요성과 알렉산드르 네브스키의 지도력이 중세 러시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장, 알렉산드르 네브스키의 전략적 천재성과 러시아 방어의 비밀. 페이푸스호 전투는 단순히 한 차례의 군사적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르 네브스키의 탁월한 전략적 통찰력이 빛을 발했던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네스키가 어떻게 그 당대 최고의 전투 기술과 기동력을 가진 독일 기사단을 상대했는지, 그리고 이 승리가 러시아 역사에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네스키는 전투 전부터 독일 기사단의 전술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독일 기사단은 서유럽의 기병 중심 전술을 바탕으로 한 중무장 병력을 활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들은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무거운 창을 이용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이런 전술은 평지나 견고한 지형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네스키는 얼음 위의 불안정한 지형이 그들의 약점이 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네스키는 전투 장소를 철저히 선택해 기사단을 호수 중앙의 얇은 얼음으로 유인했습니다. 네스키의 전략 중 하나는 적을 방어하면서도 기동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독일 기사단처럼 중무장을 하지 않았고 대신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가벼운 갑옷을 착용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적의 기병 돌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였습니다. 더욱이 네스키는 병사들에게 얼음이 얇아지는 지점으로 후퇴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적의 무거운 기병들이 얼음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네스키가 당시 전술적인 환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알렉산드르 nev스키의 또 다른 강점은 군사 외교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만 집중하지 않았고 외교적 방어 전략도 동원했습니다. 네스키는 당시 강력한 몽골 제국의 위협을 피하고 서방으로부터의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몽골과 일종의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이 타협은 당시 많은 러시아 귀족들이 반대했던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스키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러시아를 서방 기독교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동시에 동방의 위협을 최소화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네스키의 전술이 단지 군사적 전략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 내부에서 동방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페이푸스 호 전투의 승리는 러시아인들에게 단순한 군사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주었으며 서방 가톨릭 세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투 이후 러시아는 서유럽의 종교적 압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교회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에선 페이푸스 호 전투가 중세 동유럽 정치 판도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 전투가 이후 유럽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장, 중세 동유럽의 정치적 판도와 페이푸스 호 전투의 장기적 영향. 페이푸스 호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전투는 당시 동유럽의 정치적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와 서유럽 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페이푸스 호 전투가 이후 동유럽의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알렉산드르 nev스키의 승리가 장기적으로 러시아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투는 동유럽에서 서방 가톨릭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독일 기사단은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동방의 이교도와 동방 정교회 지역을 정복하고 이를 가톨릭 교회의 통치하에 두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발트해 연안에서 여러 성공적인 원정과 정복을 이루었고 발트 지방의 많은 지역을 자신들의 통치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페이푸스 호 전투의 패배는 그들의 동유럽 정복 야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전투 이후 독일 기사단은 더 이상 러시아 내륙으로 진출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발트해 주변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페이푸스 호 전투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네스키는 이 승리를 통해 러시아 민족에게 깊은 자부심과 강한 정체성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문화적 독립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서유럽과 몽골 제국이라는 두 강력한 외세의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네스키의 리더십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러시아가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외교적 타협과 군사적 승리는 러시아가 서방 가톨릭 세계와 명확한 경계를 긋고 동방 정교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페이푸스 호 전투가 단순히 군사적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드르 nev스키의 후계자들은 그가 구축한 군사적, 외교적 유산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강화시켰습니다. 13세기 후반에 이르러 러시아는 서방의 침략을 저지하고 몽골의 지배하에서도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국가로 재편성되었습니다. nev스키의 승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전장에서 적을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승리는 러시아 민족에게 깊은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이후 수세기 동안 러시아인들에게 nev스키는 국가의 수호자이자 민족적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이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페이푸스 호 전투는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서유럽의 군사적, 종교적 영향력에 저항하고 자주적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알렉산드르 nev스키가 러시아 내부에 남긴 유산과 그가 오늘날까지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